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당선자는 국군 통수권자가 아직 아니에요. 근데 국군 통수권자가 아닌데 국방부대로 이래야 저래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당선자는 당선되자마자 부대 이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당선자는 2달 전부터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을 받아서 부대 이전을 할 수 있고 국방자산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 어디에도 그런 법률은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휘두르는 겁니다. 취임 전부터 국방부를 국민을 선제 타격하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대 이런 몰상식과 무대뽀는 익히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상상 그 이상일 거라는 건 예측했지만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인데요. 멀쩡하게 잘 구비되어 있는 청와대 직무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옮기겠답니다. 그가 꺼내든 이유는 그 논리마저도 초라해 보이는데요. 차라리 무속과 역술, 풍수지리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의 말을 믿어줄까요?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또 제왕적 권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하며 정작 자신이 더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그는 알기나 하는 걸까요? 이런 중대한 결정을, 국가의 혈세가 1조 이상 소요되는 국가적 문제를 그냥 밀어붙이겠답니다. 작은 시설 하나 바꾸고 만드는데도 공청회, 그리고 의사를 묻는 투표를 하는데 국가에 중차대한 이런 문제를 지멋대로 공약을 했으니 지키겠다는 건데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장 멈추십시오. 그런 거라고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당신에게 투표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당신을 선택한 48%의 국민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당신의 심기한정 때문에 용산으로 가야 한다면 그건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심리적 불안감을 그의 말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공간, 청와대는 풍수가 좋지 않고 음습하며 말년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 즉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에 그의 모든 행동에 함의가 들어있었습니다.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환 시기는 한 6월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즉시 이걸 시민공원으로, 이거 전부 국립입니다.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을 하고 20일, 만우절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마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직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용산 직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청와대의 모든 시설은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는데요. 그의 선택은 결국 용산이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최종 후보지로 두고 고심하는 척 가진 쇼를 해대던 윤 당선인은 결국 풍수지리가 좋다는 용산을 당연히 선택했는데요. 안보와 비용, 시민 편의 측면 모두에서 용산이 더 나은 선택지라는 하나만한 근거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광화문으로 옮기면 교통과 통신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이 큰 데다 벙커나 헬기장 같은 청와대 시설도 계속 써야 해 완전한 개방이 어렵다는 건데요. 반면 용산의 경우 국방부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로 옮기게 되고 합참은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기게 돼 작전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국가의 중요 시설을 한 군데 몰아놓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한 번의 타격으로 모든 게 한꺼번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같은 비행기를 한꺼번에 타지 않는 이유조차도 모르는 모양인데요.
그의 논리는 궤변 수준에 더 가까웠습니다. 조감독까지 동원한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 역시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민 소통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용산 대통령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언론과 소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직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좌절했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 같은 결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용산에 새 직무실로 출근하고 기존 청와대는 본관과 영빈관 등 모든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의 뜻대로 될까요?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의 군사적 상황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무책임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위기 관리 또 군사적인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한 몰 이해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거기에는 핵심 표적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미사일이든 핵심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안보 공백 문제인데요. 부동시 미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결정적인 문제인 거죠. 보수가 더 안보에 민감하다는 원칙마저 무너뜨린 건데요.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직무실을 국방부 자리로 옮기더라도 청와대의 위기 대응이나 군 대비 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인 거죠.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위기관리센터는 북한의 군사 동향부터 테러, 재난재해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을 관련 부처와의 전용 통신망을 통해 24시간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 청와대 벙커를 국방부나 합참지하의 벙커로 옮겨 설치하면 위기 대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국가안보 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개탄했는데요. 우선 합참지휘통제실은 청와대 상황실과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이곳에선 평시작전은 물론 연평해전 같은 실전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정군의 작전을 지휘하는데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거죠. 또 적의 공격에 대비해 설치한 두꺼운 벽 때문에 공간 확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국방부 지하벙커도 청와대 전용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만 최소 1년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방전산망, 전시통신망, 한미 한라인 등 군의 주요 통신망도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요. 인수위는 또 청와대 방어를 위한 패트리어트 포대 재배치나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같은 경호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핵심 표적인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3곳이 한데 모아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더 커졌는데요. 방어 수준은 오히려 약화된 거죠. 11명의 전직 합참의장도 인수위의 우려를 전했는데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수위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은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안보 취약기에 국가 지휘부의 연쇄이동은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을 야기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통령의 심기 안정을 위해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어도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야말로 절대로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자의 모습인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2일, 1년 같은 하루가 답답함과 분노 속에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불통이었습니다.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입니다.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입니다. 둘째,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입니다. 이전에만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셋째로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